안녕하세요. 여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제 캘리그라피를 막 시작하려고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이미 캘리그라피를 시작하셨고, 어느 정도, 습득이 되신 분들한테는 필요 없겠죠. 자, 그래서, 자, 캘리그라피가 무엇이냐부터 알아야겠죠. 캘리그라피는 예쁜 손글씨예요. 그래서 손으로 쓰는 글씨는 모두 캘리그라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에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이런 매직펜 같은 걸로 글씨 쓰는 분들 많죠. 뭔가 좀 괜찮은 내용의 글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쭉 써서 하죠. 그런데 이렇게 볼펜이나 펜으로 써도 이게 캘리그라피의 일종인 건 맞아요. 다만 참 우리나라 분들은 규정하는 걸 좋아해서 이걸 캘리그라피가 아니라 볼펜 글씨라고 하지만 넓은 의미의 캘리그라피 맞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런 글씨가 아니라 강약이 있는 이런 것이겠죠. 자, 그럼 이런 글씨를 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종이, 붓, 먹이 필요하겠죠. 가장 기본적인 거. 근데 대부분 간편하게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붓펜을 사용하시는 분들 많죠. 요즘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간편하니까. 캘리그라피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붓이 익숙하니까 붓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먹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닐 수 없고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붓펜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설명은 붓으로 할게요. 자, 우선 이 재료가 준비가 됐잖아요. 붓이든 뭐든. 근데 이제 종이가 문제겠죠. 종이는 저는 될 수 있으면 화선지 아니면 연습지, 화선지라기보다 연습지라고 봐야겠죠. 연습지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연습지도요, 이건 좀 두꺼운 거고요, 얇은 것도 있고요. 이 종이의 차이는 이거예요. 자, 이건 완전히 먹만 찍었을 때고요. 물을 살짝 묻혔어요. 자, 다르죠? 똑같이 쓰는데 이유가 뭐냐면 물이 묻었을 때 번지는 정도요. 근데 만약에 이건 인쇄용 한지인데요. 제가 시화를 그리려고 여기에 시화를 그려보려고 산 건데, 자, 먹물을 묻혔을 때 그리고 물을 묻혔을 때 그러니까 먹물 묻힌 붓에다가 물을 좀 적셨을 때 다르지 않죠? 그 차이예요. 이 종이의 차이가. 얘는 번지고 얘는 안 번져요. 그래서 약간 번짐이 있는 게 글씨가 더 예뻐요. 그리고 이 붓을 눌러서 쓰는 거하고 자연스럽게 번져서 쓰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이런 연습지나 화선지 종류를 사용하면 좋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정말 지루한 선연습이에요. 선연습은요, 원래 붓으로 할 때는
여기 해서 눌러서 붓을 세워요. 그리고 다시 그 선을 이어가는 거예요. 반듯하게 굴곡 없이 세웠다가 눕혔다가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다 연습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를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계단을 연습해야 돼요. 그건 이 붓하고 친해지는 방법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붓끝으로만 반듯하게 원형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까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뭐 이게 사선 긋기도 있는데 뭐 그림 문이나 그릴 거 아니니까 상관없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이게 이제 선긋기잖아요. 이거를 응용을 해서 눌렀다가 떼요. 가늘게 가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받치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이 틀어져요. 받치지 않고 딱 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야 나중에 글씨 쓸 때 이렇게 굵고 가늘고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위한 연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붓하고 빨리 친해지는 방법은 내가 붓을 가지고 놀아야 된다는 것, 될 수 있으면 가지고 놀아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날 때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걸 해보자고요. 이 글씨의 구성은 어떻게 해야 예쁜 캘리그라피가 되냐는 거죠. 그 캘리그라피를 쓰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캘리그라피는 강조의 총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강조에는요. 자, 뭔지 아시죠? 길이 변화예요. 이게 자음의 길이 변화. 이게 모음의 길이 변화죠. 길이를 변화시킨다는 건 그걸 강조하고 싶다는 거죠. 이건 받침의 변화겠죠. 물론 제가 길이 변화를 주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둘 다 길게 했는데 이렇게 동시에 오면 안 돼요. 이게 받침이 변하고요. 그 다음에 그자인데 이게 자음의 변화죠. 이렇게 해서 길이를 변화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두께 변화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자음을 두껍게 해주는 거, 모음을 두껍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두 글씨에서 뭐 하나는 작게 쓰고, 이거는 크기 변화죠. 이렇게 하나는 변화를 주고 하나는 안 줘도 돼요. 둘 다 줄 필요는 꼭 줘야 된다는 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 글자일 때 하나만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일 때요. 크기 변화 없이 문장을 쭉 쓸 때는 이렇게 다 강약이 두께 변화가 있으면 무엇을 강조하는지 모르죠. 그랬을 때는 다른 건 두께 변화만 준다면 이렇게 하면 두께 변화를 준 이 행복만 딱 눈에 띄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거를 갈 때는 크기 변화까지 같이 가는 게 더 예쁘게 보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두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께 변화하고 길이 변화는 약 한 글자씩을 줄 수도 있고 두 글자 다 줄 수도 있고 적당히 내가 예쁘게 보이는 정도에서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요. 똑같은 글씨도 수백 번을 써보면서 그 변화를 찾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부터 말씀드리는데 크기 변화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해서 그래요. 자, 여기에선 두께 변화를 줘도 돼요. 길이 변화도 줘도 돼요. 이렇게 해놓고 하나만 크게 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단어만. 이렇게 원하는 단어만 크게 써버리면 얘가 강조가 되죠. 그래서 이게 크기 변화고요. 자, 지금 개념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치 변화가 있는데 그거는 이 크기하고 이걸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내려오니까 크기 변화를 하다가 보면 크기 변화를 하게 되면 큰 것도 있는데 작은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상대적인 거니까 하나만 설명한 거예요. 자, 위치 변화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는 거니까 그냥 두고, 그 다음에 모양 변화가 있어요. 자, 뭐 어떤 분 꽃 쓰는 거 보면 이렇게 써요. 그리고 여기다 꽃을 그려요. 그리고 색칠을 하죠. 근데 우리 꽃으로 읽잖아요. 이게 모양 변화예요. 근데 정말 단적인 예로 보여드리면 자, 우리는 이걸 꽃으로 읽죠. 뭐 정신없네요. 자, 다시 설명을 하면 꽃을 쓸 때 모양 변화를 이렇게 주신 분이 있다고 했죠.
여기에 꼭 그리고, 이렇게 하면 꽃으로 익죠. 자, 그리고 단적인 걸로 이렇게 해놓고, 뭐 당연히 꽃으로 익죠. 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면 달이라고 읽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모양 변화가 있어요. 어떤 분 한 거 보니까 이거는 여기서부터 올라가야 좀 자연스럽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닥에 쓰여진 것처럼 그렇게 봄을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파리도 좀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모양 변화에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캘리그라피의 가장 마지막 단계, 구성. 다른 말로 하면 디자인. 캘리그라피는 글씨를 디자인한다고 그래요. 디자인한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 구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디자인이. 그래서 캘리그라피는 글씨를 쓰지 말고 그려라. 즉 그림처럼 글씨를 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캘리그라피도 약간의 취향이 있어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거의 예술 캘리죠. 근데 취미 캘리, 저는 예술 캘리가 아니고 취미 캘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옆에다 그냥 두고 있는데, 이렇게 종이컵에다가 이런 식으로 뭐 그려서 그냥 시간 나면 한 번씩 그리는 건데요. 그리고 이거는 사용했던 컵들이에요.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놔두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고 옆에 글씨 쓰고, 이런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쉽게 쓰는 것들에 이제 글씨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그런 취미 캘리예요. 그리고 뭐 옷에 그림을 그린다던가 글씨를 쓴다던가 손수건, 부채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그리고 뭐 책 표지라던가 이런 거는 당연히 취미 캘리로 가능하죠. 왜냐면 책 같은 경우는 가독성이 중요해요. 빨리 읽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건 시화라서, 그래서 이 취미 캘리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캘리그라피에 대해서는 다 설명드렸어요. 어떻게 쓰는 방법까지도요. 이렇게. 그리고 글씨는 이제 글씨는 디자인 한다라는 설명을 안 드렸네요. 디자인 한다라고 이야기만 했지, 이 구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예술 캘리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구성은 사람마다 각자 다르니까 이게 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렇게 써놓고 뭐 이렇게 크게 써요. 그리고 네, 이거는 그냥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큰 위치, 큰 글씨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잡았다고 쳐요. 그러면 이 옆에다가 문장을 쓰는 거죠. 이렇게 지금은 이제 제가 따로 구상을 한 건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큰 거를 맞춰 놓고 간다는 거죠. 그렇듯이 같은 글씨여도요, 구성을 다르게 해서 수십 번을 쓰는 거예요. 가장 예쁜 글씨를 찾기 위해서. 자, 만약에 사랑이라는 글자를 쓴다 쳐요.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이렇게도 구성이 가능하겠죠. 물론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글씨의 모양을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일 경우에는 뭐 간단한 문장은 안 보이네. 이런 식으로 강약, 크기로 강약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구성은 최종이에요. 이 글씨, 저 글씨 예쁘다 라고 생각하는 최종 단계인 거죠. 근데 꼭 이렇게 예쁜 글씨일 필요는 없어요. 가끔 왼손으로도, 캘리그라피는 왼손으로도 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전혀 다른 글씨가 나와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제가 내 글씨가 너무 정형적이고 틀에 박힌 듯 싶다 그러면 한 번씩 왼손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모습의 글씨들, 근데 오른손으로 익숙해진 글씨가 왼손으로도 나와요. 자주 쓰면.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디자인 한다라는 것까지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요? 연습 방법입니다. 지금 약 30분씩 7편에 해야 되는 강의를 지금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여튼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연습은 우선 매일 할 것,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할 것. 무엇을 연습할까요? 당연히 글씨겠죠. 그러면 그냥 연습한다고 될까요? 아니요. 자, 아까 제가 뭐 길이 변화, 모양 변화, 두께 변화, 크기 변화 이거 했었죠. 다른 사람의
예쁜 글씨를 따라 쓰는 것도 연습이 돼요. 물론 좋아요. 근데 가장 쉬운 거는요, 평상시 내가 쓰는 글씨 있죠. 거기에서 제 글씨체가 이런 글씨체예요. 볼펜 글씨도요. 지금 얘가 볼펜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게 제 볼펜 글씨거든요. 자, 이 볼펜 글씨에서요, 이 볼펜 글씨에서 두께 변화를 줘봐요. 우리 트렌이죠. 이렇게 다르죠. 그리고 길이 변화를 벌써 줬죠. 길이 변화는. 그러니까 볼펜으로 쓸 때는 그냥 쓰다가도 이 붓을 들면 자연스럽게 길이, 두께, 크기, 모양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모양 변화는 아까처럼 뭐 별, 달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리을 받침 같은 경우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런 모양 변화가 일어나요. 아까 꽃 할 때도 그렇고 춤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춤추듯이, 그러면 이게 모양 변화죠. 모양 변화까지 줘가면서 내 글씨체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빨라요. 그래야 항상 쓰는 글씨체의 모양, 길이, 두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캘리를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폰트도 이런 딱딱한 글씨체를 이렇게 둥글게도 써보고요. 이렇게 둥글게 쓰면서 여기에 강약, 두께 변화도 주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습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뭐 하는 것보다 어떤 한 문장을 놓고 여러 형태로 써보는 게 좋겠죠. 뭐 밑으로도 써보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가로도도 써보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이제 붓하고 친해져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붓하고 친해지면 저처럼 이렇게 손이 거의 목물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자, 일기를 써보라고 하고 싶어요. 뭘로? 붓으로. 붓펜으로. 안 길어도 돼요. 2줄, 3줄. 매일 쓰는 거예요. 매일 쓰되 이거 길이, 모양, 두께, 크기 항상 변화를 줘가면서 한 글자에 한 문장에 이 변화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떤 강약이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기를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연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우 정말 힘들다 그러면 예쁜 글씨, 따라하고 싶은 글씨를 따라서 써요. 그러다가 보면 그 글씨에서
어떤 디자인이나 모양이나 길이 변화, 모양 변화들을 익혀지게 돼요. 근데 제가 쓴 글씨도 똑같이 쓰려면 힘들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글씨에다가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써보는 거, 그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몇 시간짜리 강의를 몇 분 만에 끝내기는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게 화면이 작다가 보니까 이 중간만 쓰고 버리게 되네요. 자, 마무리는 연습을 할 때에는 처음부터 문장을 하지 마세요. 한 글자씩. 한 글자에다가 변형을 줘보는 거예요. 이 꽃이라는 글자도 위에를 작게 쓰고 밑에를 크게 써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삐뚤어도 보고, 지금 일부러 밑에 거는 똑같이 쓰는 거예요. 위에만 가지고 삐뚤었으면 얘는 이쪽으로도 삐뚤어 보고 이렇게요. 그리고 꼭 이거 아니어도 꽃자도 이렇게도 되죠. 이렇듯이 한 글자 가지고 계속 써보는 거예요. 모양을 바꿔가면서. 그리고 뭐 춤자를 써도 이렇게 썼다가 여기는 가늘고 두껍고 가운데 두껍고 이렇게도 써보고, 그래서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그리고 문장 이런 식으로 계속 해보는 거죠. 처음에 할 때는 한 글자부터 해봐요. 그 다음에 두 글자 해보고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자, 이제 캘리그라피를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대신 손에 먹물이 들도록 열심히 해보세요. 빕니다. 아마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좀 편집을 해도 길 것 같은데, 하여튼 망설이는 분들,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울이었습니다.